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김민석, 더불당 김민석 그 최고위원 있잖아요. 부동의 지지율 1위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높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가면 만년 야당이 될 것이다. 이제 헤럴드 경제에서 양근혁 기자가 쓴 기사지요. 이걸 좀 제가 논평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귀만 쫓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재명 귀만 쫓는다 이런 얘기죠. 정강훈, 이중대. 그 사랑의 교회 그 정광훈 목사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전광훈 목사는 한 5년간 아스팔트 부대를 이끈 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여름이든 겨울이든 더우나 추우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계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다 이분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또 싫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반대만 한답니다. 이재명의 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자가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분은 21대 22대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민주연구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21대 22대 8년을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기자가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를 기사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탐독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3일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의 1위 지지율을 이처럼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왜 내란 이후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1위고 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못 이기는가 라며 이재명은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 흐름을 안 보고 이재명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마찬가지죠. 김민석이도 2번이나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 이자들이 국헌을 문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란죄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해요. 보세요. 김 최고위원은 리더십 책임은 시대정신이고 시대를 보는 리더십이 이기는 게 당연하다며 이재명 대표는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경고했다. 사법살인 시도화. 누가 사법살인을 시도했습니까? 더불어가 하지 않았어요? 사법살인 시도와 싸워내며 다져진 판단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지요.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 당연히 뭐 국회에서 계엄 해제했지요.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의원들을 모으고 위험을 무릅쓴 용기 있는 라방으로 시민들을 모았다. 시민과 국회가 결합하는 여의도 집회를 제안하고 성사시켰다. 말 좀 보세요 이거. 시민 항쟁을 피세혁명으로 호명하여 역사성을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이거 무슨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이게. 어기가. 에? 이어 의원들의 태극기 배지를 착용을 제한해 내란 극복에 헌정수의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중심으로. 자, 헌법과 법률을 누가 위반했다는 겁니까? 더불당에서 위반하고 있잖아요.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복지국가에 앞서 IMF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조정한 김대중처럼 성장 회복을 내란 극복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중도적 국민정당인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을 강조해. 민주당은 진보당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를 지향한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보수를 국민의힘은 극우화한 국민의힘이래요.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는 것이죠. 내란 극복에 동의하는 진보 중도 보수 당내의 정치 세력과 대화와 연대에 의한 국민통합정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 이 어투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자, 김최구 의원은 국민의힘은 어땠나? 내란을 옹호하고 이재명을 때리기 무조건 반대만 몰두했다. 극우의 정강은 이중대가 되어버렸다. 꼭 지령을 받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내란과 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안 했어야 한다고 망언하고 꼭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언론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은 국민들의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중립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해요. 자, 사상건건 반대만 하나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는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이 변하지 못할 것으로 보지만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시대착오적 만년 야당, 국민의힘은 만년 야당이라고 꼬집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계속 자기들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22년도에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도 이재명 후보에게 무려 200만 표 이상을 줬는데도 떨어졌어요. 엄청난 가짜 표를 가져갔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아마 300만 표 이상 가져갈 겁니다. 그 이재명을 당선시키겠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밝혀져야 돼요. 김최고 의원은 윤석열의 파멸적 리더십 이런 용어들은
파멸적 리더십, 국가적 파국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내란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국민적 시간이라며 중도 실용인가 극우 극단인가 답은 명확하다라고 했다. 이 글들이 당연히 이 기자가요, 응? 김민석 씨가 한 이야기를 받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자체들이 어떤 지령에 의한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석열의 파멸적 리더십, 국가적 파국을 막기 위해 어떤 내란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가에 대해 국민적 시간이라며 중도 실용인가 극우 극단인가.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중도와 보수를 지향하고 진짜 보수를 극우로 극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계략을 하는 겁니다. 난 여기에 이해가 안 갑니다.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가면 만년 야당이다. 뼈아픈 얘기죠 이게. 김민석 기자는 2번이나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이게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국헌문란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문란이 아니에요. 국헌문란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는 국헌문란으로 내란죄를 탄핵시켰고 헌재에 가서는 내란죄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한멸을 느낍니다. 한멸을 느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일당 지배체제로 가고요.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을 겁니다. 왜? 부정선거로. 아마 2월이 가기 전에 중국의 간첩단이 미국에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FBI, CIA 다 상임원 의원 통과됐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기각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정 간섭이 아니고 분명히 도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 유엔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가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